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음봉인데 하락 자체에는 의미를 둘 필요가 없고요. 현재 이 구간 매물 소화가 진행 중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241선과 장기 평선이 241선과 매물대가 한 자리에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 매물을 소화해야 한 단계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소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화 과정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단계 나갔는데 방해 요소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적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흐름이 윗자리에서도 나와줘야 박스권 상단 돌파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 흐름에 대한 이유를 알면 오늘의 하락이 그렇게 고깝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권을 나눠봤을 때 어쨌거나 상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여기 밑에 박스권 보면 어떻습니까? 긴 윗꼬리 양봉 캔들 하나 나오고 바로 음봉이 나왔죠. 이것도 캔들 패턴으로 따지고 보면 하락 장악형 패턴인데, 이후에는 결국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후의 캔들을 확인하게 되면 명확해지겠지만, 현재까지는 241선과 매물대 소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이렇게 조금 좁혀가지고 25년 3월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매물대 저항을 두 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화 과정입니다. 돌파 시도 있는 게. 그리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게 실제로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는 의미고요. 물론 어느 정도의 소화는 당연히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화를 진행 중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게 또 아무 자리에서나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의미가 큰 자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런 소화 과정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이후에 이 자리가 지지대가 됩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주가 올라가면 매도가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마이너스 4% 찍혔다고 의미를 둘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반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양봉 캔들보다 오늘의 음봉 캔들이 더 긴데 거래는 상대적으로 덜 실렸고요. 물론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처럼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리라프 그라틴이 1월 내에 신청한다고 했었죠. 다시 기대감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월이라고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거래일로 따지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걸레 남았습니다. 요 안에 매물을 소화를 해야 기대감을 반영시킬 때 매도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갑작스럽게 매물 소화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좀 급하게 매물 소화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력에게 주어진 시간이 13거래일인데 13거래일 안에서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도 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들의 매수세가 더해지게 되죠. 즉 13거래일보다 훨씬 조금 남았다는 거죠. 매물 소화에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1월 주가 전망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매물 소화를 진행한 뒤에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고 1월의 막바지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전망에 대한 제 추측이고요. 디테일은 하루하루 그려지는 차트와 거래를 보고 조금씩 경우의 수가 좁혀질 수 있겠죠. 자, 관련된 디테일. 오늘의 차트는 무슨 의미인지, 매일매일의 차트는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의미가 있는 자리들은 왜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근거와 해석을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텔레그램 방은 1월부로 신규 개설된 방입니다.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항서작의 캄렐리주마 언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어떤 상황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언급이 생긴다면 기대감이 지금보다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점상 HLB는 꽤 좋은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현재까지는 기대감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리스크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높아지긴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크게 반영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승인 결과의 여부라던가 기한 같은 게 아직 당장 코앞으로 온 게 아니라서 현재까지는 리스크보다 기대감이 더 크고, 그리고 이게 더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반영되면 리스크가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지켜볼 때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하루가 힌트가 됩니다. 박스권 상단 터치는 지금의 자리에서 힌트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 돌파는 요 상단에서의 움직임과 거래가 힌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말씀드리는 근거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항소제약이 캄렐리주마브를 언급을 안 한다. 간암치료제를 언급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언급을 안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주가 하락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언급이 없다면 하락할 수는 있지만 주가를 주도하는 것은 세력입니다. 세력. 여러분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언급이 없었다고 여러분이 매도해봤자 주가라는 것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투심도 제각각, 평단도 제각각, 거래 시간도 제각각, 시드머니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언급이 없다 할지언정 간암 치료제는 포기가 아닙니다. 언급이 없다고 하락한다면 공포심 조성일 뿐이기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입니다. 투자. 아스코처럼 뭐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다던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두 번 좌절된 리보스라닌 플러스 캄렐리주맙이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중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고 항소제약이.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스라닌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미 LMR 파트너스에게 투자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가서 영업을 뜰 필요가 크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신약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제약에 가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미 임상 데이터가 우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인 거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또 가서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투자할 놈들은 이미 LMR 파트너스처럼 투자를 했을 테니. 자, 그리고 항서제약은 그래서 그 외에도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다른 신약 관련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언급이 안 된다고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걔네랑 우리랑 판권이 따로 있잖아요. 판권. 그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판매 영업 루트도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언급된다고 해도 호재로 자리 잡힐 이유도 딱히 없습니다.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나가서 영업하는 거 아닌 이상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자,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라프그라티닙의 1월 NDA 신청입니다. 명확한 일정이라는 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재료의 사이즈보다는 우선순위에 먼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재료 일정이 지나고 나면 조정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리라프그라티닙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3월까지 아무 일정이 없다고 하면 뭐 이렇게 조정받겠죠. 그러다가 3월이 다가오면 이때가 또 재료 일정이 있다. 이건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분할로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간암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2월 내 비중 축소하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1월 리라프라틴이 NDA 신청이 있죠. 그러면 1월 동안은 NDA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겁니다. 자, 그리고 1월 안에 NDA를 실제로 제출을 했다. 그러면 이제 FDA는 뭡니까? 한 달 내에 답변을 해줘야 되죠. 만 30일 이내에. 그렇기 때문에 2월까지 기대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2월에 맥시멈이 다가오면요. 기대감이 반영되다가 이제 기대감만 이용한 투자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요때 이탈하는 투자들이 생길 수 있어요. 리스크가 감소하지 않는 투자들은 요때 매도합니다. 2월 막바지쯤에. 요때 우리도 전량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기대감만 이용하고 실제로 이런 조정이 나오면 지지를 확인하고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평단, 수량 관리하는 겁니다. 자, 텔레그램망에서 2월까지의 HLB 주가 전망과 매일매일의 차트 분석 근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HLB, 아스코 GI 관련된 세부 내용,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항서제약의 내용. 뭐 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파트너사의 내용을 굳이 안 볼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항서제약의 내용도 함께 말씀드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HLB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의 근거,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들과 그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텔레그램 방은 신규 개설된 방이기 때문에 정보라던가 대응 분석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입장은 설명란이나 댓글로 기재해 두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신규 종목 찾으시는 분들, 자, 지금 시장의 대장은 AI지만 AI도 좋지만 현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 중입니다. 자, 얘네가 투자 유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형 M&A, 인수합병, 그리고 기술 이전이나 기술 수출 등의 내용이 발표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관련된 정보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나는 빠른 정보 전달과 대응 분석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입장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런 건 필요 없다, 급등주 검색식과 또는 전자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필요한 것만 체크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신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뭐 010-1234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여러분 전화번호 기재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